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왔어요.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것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고자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요 벡터 포텐셜 A가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풀기가 난감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원래 A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요항하고 요항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벡터 포텐셜로 표현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없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가 이거 해서 뭐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을 상징하는 두 개의 항이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조건을 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해를 구하기보다는 콘스트레인트를 줘서 그 콘스트레인트에 맞는 좀 단순화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콘스트레인트가 뭐가 있냐? 일단 자기장을 복잡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벡터 포텐셜의 컬을 취해서 B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벡터 포텐셜을 가장 알기 쉽고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바로 자기장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벡터 포텐셜이 클리어하게 이제 어떤 함수로 간단한 함수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 포텐셜을 대입했을 때 이것들이 상당히 단순화되는 그런 거를 본 거죠. 그죠?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할 때 이 이론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일정하게 만들어지도록 해놓고서 실험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효과가 이제 magnetic 필드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쉬프트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기 관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얻기 쉬운 그런 이제 방법은 결국 이제 magnetic 필드가 콘스탄트일 때예요. magnetic 필드가 콘스탄트일 때. 그렇게 되면은 magnetic 필드가 콘스탄트인 거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magnetic 필드가 벡터니까 B 벡터를 크기는 B면서 뭐 X, Y, Z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콘스탄트인 경우에 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해를 보면은 이게 이제 꼭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저기 방향으로도 존재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방향으로 존재하지만은 상수일 때에 이제 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이 이런 경우가 많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제 그런 콘스탄트의 이제 예로서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그건 지방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굳이 이제 지방향이 아니더라도 B가 이제 B 벡터가 어떤 콘스탄트 벡터면은 B가 이제 콘스탄트예요. 콘스탄트면 벡터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벡터 포텐셜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벡터 포텐셜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컬을 취하면 맞아요, 이게.
이렇게 취하면은 이제 이랬을 때 양변에 컬을 취해주면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컬 A 하면은 B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벡터 알제브라를 통해서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A의 컬을 취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저기 그것이 이제 비벡터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이거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볼 것 같으면 세컨드 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n분의 i h 바 이렇게 a 닷 psi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i h 바의 m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r 곱하기 b니까 이렇게 곱하기 b 한 다음에 다트의 그레디언트 psi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런 거죠. A 닷 B 크로스 C 하면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놓냐면 A, B, C 이렇게 놓죠. 그런데 A, B, C는 뭐 C, A, B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유리해지냐 하면은 요게 뭐죠? IH 바 델이 요게 P 벡터잖아요. IH 델이 바로 이제 이 리니어 모멘텀 벡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요 항이 이제 여기다 다시 쓰면은 다시 와서 일 것 같으면은 2 오버 2m의 B 벡터 닷 R 크로스 P 이렇게 되죠. R 크로스 P 이렇게 하고 ps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죠. P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P psi 물론 이제 연산한 거에다 R을 곱한 거지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R 곱하기 P 이제 요 P psi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먼저 연산하고 R을 곱한 건데 하여튼 지금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연산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그레디언트 psi 했으니까 이걸 연산한 다음에 R을 곱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갖다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연산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R 곱하기 P 이게 바로 뭐냐면 앵귤라 모멘텀이라는 얘기죠. 이게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 오버 2m의 B 닷 L의 psi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요 두 번째 항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장이 일정할 때 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요거의 컬을 취해서 얻어지는
콘스탄트한 자기장 벡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 연산 자체가 여기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연산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대단히 이제 뭔가 좀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앵귤러 모멘텀 우리 수소 원자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연산이 되게 될 줄이야 상상을 못했죠. 근데 단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저게 되냐면 B가 콘스탄트일 때, B가 콘스탄트일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B가 콘스탄트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실험을 해야지 자기장이 변한다거나 하면 이제 결과가 좀 이제 이론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magnetic field가 constant일 때 요 항이 이렇게 angular momentum을 포함하는 그런 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 항 요거 세 번째 항 이것도 이제 뭔가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B가 콘스탄트일 때 상당히 이제 유리해진다 표현이 뭔가 좀 단순화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이 뭐냐면은 2제곱 EM 2의 그러니까 서드 텀이죠. 서드 텀 세 번째 항 서드 텀이 EM 2분의 E 스퀘어 A 스퀘어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E 스퀘어 DM2에 마이너스 2분의 1 스퀘어 해야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아이덴티티가 R 곱하기 B 한 건, 그러니까 이건 값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건 이제 이제 캘큘러스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R제곱 B제곱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기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제곱하면 이제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그죠? 2분의 1의 제곱가 4분의 1 되니까 2, 4, 8이 돼요. 여기가 8. 그죠? 2분의 1의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서 2, 4,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이 R제곱 B제곱 마이너스 R 닷 B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R제곱 B제곱 마이너스 R 닷 B의 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B 벡터가 크기는 B면서 방향이 G방향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탄트인데 이제 아까는 그냥 컨스탄트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컨스탄트이면서 방향이 G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경우는 이게 뭐가 되죠? 이게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X에 I 플러스 Y에 J 플러스 Z에 K 이렇게 되고 닷 B에 Z니까 여기 X에 X 헤타 Y에 Y 헤타 Z에 Z 헤타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b의 zeta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x도 0이 되고 y도 0이 되고 이거는 z b가 돼버려요. 그죠? z b가 돼버리고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r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b제곱은 뭐예요? b제곱이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항은 x제곱, y제곱, b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항은 이렇게 되는 이게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거의 결과는 이거의 제곱이죠. 그죠? c제곱,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주니까 앞에 두 개만 남죠. 그죠? 그래서 2제곱 8m2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x제곱, 그러니까 여기 이제 b제곱이 있죠. 물론 여기 2제곱에 b제곱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si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b가 컨스탄트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줄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컨스탄트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b 벡터가 크기가 b면서 g 방향일 경우는 이거 g만 남죠. 그러면 2 over m2에 이제 b는 이제 b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LZ만 남죠. LZ. 그죠? Z 컴포넌트만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건 쉬웠죠. 그죠?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그네틱 퀀텀 넘버 ML의 H바. H바의 ps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 방향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L이 LG만 되고 LG에다가 파동함수를 연산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매그네틱 퀀텀 넘버 이제 ML이 나오죠. ML H바 바이 psi 요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리는 거죠. 그게 문제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푸는 방법,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풀기 전에 그러니까 왜 이제 스퍼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안 하고 실린드리컬로 했냐?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 어떤 실린더 모양의 어떤 그런 모양을 따라서 이제 이런 미시적인 입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저울류가 돼서 흐른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동함수가 스퍼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기술하기보다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로 기술하는 게 편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뭐 뒤에 보면은 뭐 퀀텀 홀 이펙트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일렉트론 커런트를 생각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스퍼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보다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로 이제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죠. 지금 아까 했던 요항하고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면 크면 더 큰 걸 더 중요시 해야죠. 그죠?
큰 걸 더 중요시해야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크냐를 이제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그 이제 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두 번째 항하고 이제 세 번째 항하고 요 사이에 그 이제 비를 구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크냐, 그러니까 이게 크냐, 이게 크냐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서 이게 크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려면은 이거하고 비교하면 되죠. 이게 우리 13.6 EV를 만들어주는 요 수소원자에서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두 번째 항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자의 질량이 있고 이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앵귤러 모멘텀 Z 컴포넌트니까 H 바의 오다예요. 그 다음에 M이 요거는 이제 정수 뭐 예를 들어 L이 1이면은 1, 0,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니까 결국은 요 세컨 텀의 오더는 어떻게 되냐면 이 B에다가 H 바를 곱하고 나누기 전자 질량 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이쇼 세컨 텀 대 텀 이렇게 보면 세컨 텀의 오더는 이제 좀 전에 했듯이 M2분의 전자의 질량분의 EB H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오더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세 번째 항은 이게 이제 저기 이제 E의 그 어떤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x, y, z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요 평면상의 x제곱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면은 결국은 이제 애톰을 생각하면 애톰은 이제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있겠지만은 3차원적으로 있겠지만 2차원의 여기 어떤 점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은 바로 우리 보어 레이디어스의 수소 원자로 치면 이제 보어 레이디어스의 오더라는 거죠. 근데 물론 제곱을 해야죠. 보어 레이디어스의 제곱의 오더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오더는 보어 레이디어스의 제곱의 오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8ME 여기 8ME가 있고 그 다음에 E 스퀘어 B 스퀘어에다가 이게 A0의 제곱의 오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강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없어지고 2제곱 B제곱 A제곱 다음에 여기 2네 2ME분의 2죠 2ME분의 2가 여기가 2가 들어가야지 그죠? 여기가 이제 2ME분의 2B죠 그죠? 여기 2가 있었으니까 2가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2ME분의 2B 해서 여기 이제 여기에 2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러면 2B에 요거 이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션 됐을 때 오다는 H 바이 오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4H바, 그러니까 여기 4가 나오죠. 그죠? 되고, H바는 분모에 있고, 4H바에 2B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2B가 되고, 그 다음에 A0의 제곱에서 2A의 A0의 제곱에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B가 1테슬라일 때, B가 1테슬라일 때를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A가 0.529 옹거스트롬이니까 0.05 곱하기 저기 10의 마이너스 나노미터니까 0.05 나노미터니까 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미터 0.529 옹거스트롬이니까 0.05 나노미터죠.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고 4배의 H바가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계산해봤더니 이제 그 다음에 곱하기 B인 거죠. B는 이제 테슬라, 1테슬라, 2테슬라. 그때 요 결과가 10의 6승분의 1이 된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B. 이렇게. B는 물론 이제, 이 B는 테슬라로 하면 되는 거고, B의 단위는 테슬라 하면 돼요. 테슬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요 세컨드 텀과 서드 텀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항에 비해서 100만 배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 두 번째, 즉 요항,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항이 요 항에 비해서 100만 배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 그걸 감안하면은 100만 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어떤 단순히 크기만을 분석할 때는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게 100만 배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수소할 때 13.6 EB를 만들어주는 그거하고를 보면은 레이시오 세컨드하고 이제 폴스 세컨드하고 폴스 마지막 거를 하면은 마지막 거는 이제 2분의 M2 C 스퀘어 알파 스퀘어 뭐 이렇게 됐고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이거였죠. 요거를 이제 분자로 해서 2 M2분의 2BH 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이 길이 없어지고 다음에 M2가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M2C 알파의 제곱, 그죠? M2가 이게 이제 제곱이 되니까 M2C 알파의 제곱에 이제 2H바 곱하기 마찬가지로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M2가 뭐냐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 곱하기 C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 알파는 137분의 1이죠. 그죠? 137분의 1 이거 한 걸 갖다가 다 제곱하고 2H바 1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풀롱의 H가 아까 1.05였죠.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은 이제 B 테슬라로 요거의 B죠. B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 분모에 2.3 곱하기 10의 5승이 들어가요. 이렇게 요승분의 1의 B.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에 비해서 100만 배 크다 한들 이 두 번째 항은 이거에 비해서 10만 배 거의 10의 5승분의 1이니까 거의 10만 배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100만 분의 1 곱하기 10만 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5승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뭐 퍼터베이션 처리하지 않고 제대로 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추후에 관련되는 어떤 계산을 할 때 염두에 둬서 적절한 곳에서 그 어떤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결정할 때 굉장히 작은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무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